이제부터 우리 과목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대수 끝났죠? 이제 꽃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과목 이름부터가 거창하죠. 이름부터가 거창합니다. 우리 본교재 꺼내면 돼요. 개념편만 꺼내면 되고 파란 책은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만 들고 오시면 돼요. 파란 책은 일요일에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거창한 그 이름. 니네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과목은 미적분 1입니다. 미적분 1이 있다는 얘기는 미적분 2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미적분 1과 미적분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권장학습 시기가 언제야? 라고 물어본다면 미적분 1은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미적분 2는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게 수능 윤씨의 작품이긴 한데요. 그 윤씨의 발표에 의하여 원래 얘까지 수능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하는 모든 수학까지는 다 그냥 수능에 들어갔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씨가 갑자기 이거를 빼버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수능에서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얘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지금 현재 수능으로 보고 얘에 관련된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미적분 문제들이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얘 자체로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내가 10월, 11월 달에 다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머리 터지지 마시고 지금 미리 잘 연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갈 건데 이 두 개의 과목의 중요성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볼 때 겁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 친구는 수능 볼 때 겁나 중요하고요. 근데 본인이 이과다. 본인이 경제 쪽으로 간다. 경영.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은요. 얘네 둘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대학에서 또 써먹습니다. 대학에서 1학년 들어가자마자 니네 이거 배우고 왔잖아 하면서 엄청나게 써먹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엄청나게 써먹기 때문에 얘네들 정도는 다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런 과목인데 얘네들이 단원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요. 단원명이 똑같아요. 그냥 첫 번째로 극한을 배워요.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를 해석하는 겁니다. 미적분 2에서는 그걸 수열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수열로 확장을 했을 때 걔네들을 해석하는 거를 다루는 게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한대라는 아주 끝없는 상태로 보내버렸을 때 얘의 값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어떤 하나의 점으로 떨어졌을 때 그 하나의 점에서의 얘네가 함수가 이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지금 여기 극한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뭐까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냐면 연속. 그럼으로써 이 함수가 이어졌니 떨어졌는지 라는 거를 분석을 해보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나눈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첫 번째로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함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함수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이랑 아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계산 위주입니다. 증명하는 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증명을 대학 가서 하기 때문에 증명은 다 못하고 내가 너네한테 이거 수업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다 그냥 때려 박을 수밖에 없어요.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거 그냥 외워 그대로 풀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풀이법 외우라고 할 거야. 얘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변형을 못 줘. 여기 있는 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풀이법 변형을 잘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잡고 넘어가시는 게 첫 번째 단원이고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니네가 이제 두 번째 얘네들로 연결되는 게 바로 미분과 적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그 순간에 오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미분은 함수를 본격적으로 쪼개보겠다는 얘기고 적분은 얘네들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곡선과 어떤 직선이 있을 건데 얘네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여기 도형 있지? 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함수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거고 걔네들을 미적분 1과 미적분 2로 나누어서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얘네들은 뭔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다루는 함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 다루는 함수는 니네가 개꿀 빨았던 함수들이 있죠.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 몇 참수 배웠지? 1참수, 2참수. 거기에 조금만 더 확장해서 3, 4차. 여기까지만 배우고 땡입니다. 즉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미적분 1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다루는 건 1, 2, 3, 4차 함수가 땡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뤘던 유리함수라든가 무리함수라든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다 어디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안 하실 거라면 이제부터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빠이빠이입니다. 이젠 안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네들이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적분 2를 하신다고 하면 걔네들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 2를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함수가 복잡해지고 함수가 다양해지는 거의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2는 미적분 1에 비해서 평균이 굉장히 낮아요. 많이 낮아요. 실제 학교 내신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낮아.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학원은 3학년 때 되면 미적분 2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내가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적분 2는 내가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적분 2는 내가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어차피 수능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 지금부터 미적분 1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랑 달라야만 합니다.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거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서 얘네들을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한다면 얘는요. 활용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유형들을 반복 연습하는 게 답이고 얘네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하려면은 나는 뭐 너네한테 증명을 시켜드릴 수 있을 건데 이딴 거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배우냐면 대학교 2학년 그것도 수학과 애들만 배워요. 수학과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그게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해서 해석학에서 배우는 건데 너네 그 정도까지 안 갈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까지 못 가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고 너네가 수학과 갈 거면은 나중에 알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 수학과 갈 거 아니잖아. 수학과 갈 사람? 나의 후배가 될 사람? 난 수학교육과거든요. 난 했거든. 나의 후배가 될 사람. 없죠? 그러니까 얘까지는 안 가도 돼. 그럼 얘까지 안 가려면 그냥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외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는 시키면서 갈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추상적인 만큼 어려운 거를 못 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 1을 공부하실 때 어떤 느낌 받을 거냐면 개꿀. 이 느낌 많이 받을 겁니다. 대수보단 쉬워요. 실제로 대수에서 점수 떨어졌던 애들이 미적분 1 가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요. 대부분 학교 평균이 다 그래요. 그래서 미적분 1 가면 다 오르고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는 무조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용이 어려운 게 다 빠집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려운 게 다 빠지고 그냥 중간고사는 뭐밖에 안 낼 수밖에 없냐면 대부분 다 평균값 정리해서 끊을 거야. 우리 교재로 따지면 10강이야. 10강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그 10강까지가 뭐냐면 단순하게 계산하시오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계산하시오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 연습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100점이 나와. 계산 빠르게 연습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것만 좀 하면 되는 거라서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근데 기말고사에서 많이 떨어져요. 11강부터 14강이 미적분 1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 11강부터 14강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광성고는 잘 들어라. 광성고는 12강까지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 항상 그랬다 니네는. 그래서 광성고는 12강까지가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니네는 중간고사도 어려워요. 그거 좀 알고 있으면 돼. 광성고는 중간고사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내는 학교가 하나 또 있죠. 너 인성여고. 인성여고도 또 그렇게 내죠. 너는 이번 중간고사 할 때 느낄 거야. 왜 다른 여고들은 시험 범위가 10강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는 12강까지 감? 이 생각 엄청 할 거거든? 어쩔 수 없어요. 니네 학교 그 명준 씨가 거기까지 내요, 항상. 명준 씨가 거기까지 냈고 내 생각에 줄 것 같진 않으니 근데 줄 수도 있어요. 희망을 걸어. 왜냐면 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거든. 대수 시험 범위가 줄었었거든. 그래서 희망을 갖기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갈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늘 했던 것처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개념 설명을 그리고 일요일 날은 얘네들이 수능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란 책은 웬만하면은 내가 그 범위 지정을 해줄 테니까 미리 풀어오려면 풀어와봐. 계산량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미리 풀어가지고 올라오면 풀어와봐. 알겠죠? 아마 한 시간만 각 잡고 풀면은 60문제 정도 금방 풀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예요. 쉬우니까 그냥 쭉쭉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극한이라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극한을 얘기하려면은 여기 있는 요 개념이었던 수렴과 발산부터 좀 알고 있어야 돼. 적을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너네한테 그냥 가볍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수렴과 발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극한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오는 게 극한. 영어로 따지면 리미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한글 뜻으로 극한을 얘기해봐. 그럼 얘네들을 어디로 몰아넣는 게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극한은 뭐야? 아니 국어 때 배울 거 아니야. 극한이 뭐야? 문학에서 맨날 나오더만. 극한. 극한의 상황. 어떤 상황이요? 한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함수의 측면에서 한계로 몰아넣는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 극한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그래프를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여기 어떤 하나의 점을 잡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 어떤 하나의 점을 잡았을 때 지금부터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이 점으로 모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극한은 이런 상황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지금부터 이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 다 이쪽이든 몰아주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 t처럼 애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극한의 기본적인 상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한은 양쪽으로 이 한 점을 향해 이렇게 모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린 얘가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값이 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왔는데 값이 없느냐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은 일단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지금 얘를 보아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어떤 하나의 값을 가져요? 아니면 안 가져요? 여기 이쪽에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값을 향해 다 집합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여기 있는 얘 하나의 함수값을 향해 모였고 그 하나의 함수값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순간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순간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렴은 한쪽으로 모였을 때 값이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수렴하는 거고 그럼 발산이라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이쪽으로 쭉 보내버릴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가면서 얘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럼 계속 올라가니까 값이 정해져 아니면 정해지지 않아? 안 정해지지. 그러니까 값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지. 이런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할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렴과 발산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렴은 값이 있는 거, 발산은 값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때 수렴할 때는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이라는 거는 이제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그 점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실제 그 함수값을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어떤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함수값 L을 잡았을 때 그 L을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L은 하나의 우리는 함수값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함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기호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내가 A라고 하면 이제부터 극한을 구한다라는 건 여기 있는 극한의 영어적인 표현이었던 자, 니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답 못하면 양씨한테 이르러 가겠습니다. 극한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래, 리미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극한 리미트. 여기에서 앞에 있는 LIM을 떼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호는 여기 있는 LIM을 떼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얘가 있는데 얘는 그 함수를 만들어주게 하는 정의역의 값이 있죠. 문자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문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써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문자는 봐봐. 여기 둘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얘네 둘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A를 향해 가고 있지. 그럼 X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A로 간다. 그래서 여기 A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있는 얘 자리가 실제로 우리가 함수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자리에 들어오는 친구는 우리는 누구 써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fx를 쳐줘가지고 얘기를 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이 기호. 이게 그냥 극한값을 찾으시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극한값을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이 극한값이 지금은 l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 극한값의 계산 결과를 여기 오른쪽으로 써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주기만 하면 되냐면 L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기호는 여기 밑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 다 나오기는 하는데 절대 안 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LIM이라는 요 기호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내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어떤 값이 존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호랑 친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이 경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경우는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지. 그럼 얘의 끝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니까 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걸 기호로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그걸 이렇게 무한대를 그려주려 쓰러진 팔자 무수익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지? 노래 알지 니네는? 무한대를 그려주려 쓰러진 팔자 뭐 그거 보네이터 세대 차이인가? 이게 또 세대 차이인가? 그 나중에 노래 들어보세요. 에픽하이 노래인데 가사가 참 좋아요. 욕밖에 없긴 한데 은유적인 표현이 참 많아요. 자, 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무한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무한대로 주어졌을 때 됐어요? 그럼 얘도 봐봐. y도 끝없이 올라간대. 그럼 얘 끝이 있어 아니면 끝이 없어? 없지. 그럼 얘도 위로 끝없이 올라가니까 얘도 뭐가 될 거야? 무한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저기 있는 극한 표현으로 써보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상황은 LIM이라는 극한으로 갔을 때 나는 여기 있는 X라는 정의역도 2번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우리는 함수를 찾아봤더니 그 극한 값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냐면 무한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얘는 값을 정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발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발산은 그냥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에 밑줄을 긋고 그냥 뭐가 없는 경우라고 얘기해주면 되냐면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진다. 즉 극한값이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때 우리는 발산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요. 함수값이랑은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 극한값은.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네들의 그래프를 통해서 수렴 발산을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닥뜨리는 게 처음이니까 나는 뭐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한두 번 좀 해보고 한 1, 2주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솔직히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너네가 아직은 처음이니까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 거고 그 그래프부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앞에 보세요.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니네 무리함수 그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1번 저 무리함수 그리기잖아. 무리함수 그리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봐. 자, 기억나는 사람은 얘기 좀 해봐봐. 자, 여기다가 같이 정리하면서 오세요. 무리함수 그리기. 무리함수는 사실상 누구만 잘 잡아주면 사실 끝난다? 무리함수는 뭐랑 뭐만 잘 잡아주면 사실 다 끝이에요? 네 1학년 때 했잖아. 아니 1학년 때 했잖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다 했잖아. 그럴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 무리함수는 무조건 누구랑 누구만 잡아주기만 하면 되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 정의역 x값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누구만 알면 되냐면 그래 y값, 치역 얘네들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의 범위부터 보라는 건 x의 범위는 그냥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여기 있는 루트를 보면 알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루트를 보면 알겠지만 루트가 실수로 떨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복소수는 복수 평면으로 그리지 않는 이상 못 그리니까. 극좌표를 그리지 않는 이상 못 그리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복소수가 안 되게 만들어줘야 돼. 즉 허수가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주어진 저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까?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크다? 조금 아쉬운데? 그치. 그거나 같다. 이 조건 만족해주게 되면 x 범위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는 x 범위.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적이 x 범위에서. 그럼 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만 그래프를 그릴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얘가 아예 0 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죠. 됐죠? 그럼 얘가 이제 0 이상의 양수가 되는 거라는 거잖아. 여기 있는 정의역을 보면 알다시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 이상의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점점 늘겠어 아니면 줄겠어? 지금 이 그래프를 실제 루트로 집어넣어 보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프 자체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럼 뭐야? 대충 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우리는 그래프를 정교하게 바라보고 싶은 건 1학년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 2학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교하게 못 봐도 돼. 대충 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 x축만 그리세요. y축 이제부터 알바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현재 이렇게 x축만 그렸을 때 나는 여기가 2일 거고 여기는 2일 때 얘가 0 되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 위로 그리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대충 이런 모양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그렸을 때 나 지금부터 x 보내달라는 거야. 이 그림에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극한을 해석해보자. x가 마이너스 얼마를 향해 가고 있대요? 자, 밑에 읽어보세요. x가 현재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답니까?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고 있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대충 여기쯤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향해 양옆으로 찌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ET처럼 만나게 하면은 어디선가 만나요?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한 점에서 딱 만나니까 이걸 보는 순간 니는 딱 느낌 오는 겁니다. 이게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이렇게 값이 있으면 수렴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한 점에서 딱 만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통 수렴이라고 하면 극한값이 있을 테니 극한값도 같이 찾아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극한값은 알거든. 그냥 저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무슨 값이랑 아예 똑같다라는 거? y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함수값은 루트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4.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니? 극한값은 그래서. 그치? 그래서 난 이제부터 리미트 이렇게 쓸 거야. 솔직히 리미트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냥 진짜 쓰기 귀찮아가지고 맹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교하게 이렇게 안 쓰면 감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거든요.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거든.
뭘 JT야? 이게 리미트예요. 이게 리미트예요, 리미트. 이렇게 쓰셔가지고 난 이렇게 쓸 겁니다. 난 저게 편해요. 됐죠? 그래서 난 앞으로 리미트 저렇게 쓸 거야. 니네 편한 대로 쓰세요, 리미트는. 니네 기호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잉?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리미트 가지고 기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이 학군지의 선생님들 중에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니네 학교. 니네 학교 말고는 아무도 안 따지니까 그냥 막 쓰세요. 알겠죠? 극한이라는 거, 리미트라는 거 기호만 니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니네 해설지 보면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다 극한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손글씨 올렸을 때 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냥 나는 리미트 저렇게 쓴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들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x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향해 갔을 때 그 fx죠. 그럼 얘 극한값을 찾으면 얘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요. 저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됐대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루트 4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4니까 얘는 그래서 함수값 2가 됐대.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인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는 대충 이렇게 해서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밑에 것도 볼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그래프 딱 보는 순간 느낌 오지 않아?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지.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에다 x 어디로 보내달래요? 지금 보니까 얘 어디로 보내달래? 무한이잖아. 그럼 한없이 키우라고 하냐? 한없이 줄이라고? 한없이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는 게 무한으로 가지. 그럼 얘는 점점 위로 올라가니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니 이거 결론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지. 그럼 얘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이렇게 해서 써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찢어볼게. 내가 만약에 얘가 3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얘가 만약에 3으로 가는 함수였어. 그럼 얘는 함수값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3으로 가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있죠.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은 그래프여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발산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조심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뒤로 넘어갈게요. 아직 개념이 안 끝났어요. 좀 많아요. 개념이. 오늘 해야 되는 개념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극한이란 뭐야? 그래서 극한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극한이랑 친해져봐. 이게 다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얘랑 좀 친해져 보도록 개념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좀 재밌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앞에 거는 수능 3점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현재 빌드업이었고 지금 얘 있죠? 이거 수능에 지금 현재 3점짜리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특히 수능에 3점짜리로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 민설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쪽 4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두 가지를 조금 정의를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정의할 거고 얘는 그냥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붙었어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도 몰라요. 수학자들이 그냥 저렇게 붙여놓고 약속한 거니까 그냥 그러냐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다 정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거든?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들일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잡히면서 여기 fx라고 잡았을 때 나는 어떤 하나의 점의 기준을 잡을 거고 그 하나의 점의 기준을 잡으면서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향해 양 옆에서 집합을 시킬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보낼 거고 이쪽에서도 보낼 거야. 그때 이쪽에서 보내는 거랑 이쪽에서 보내는 거의 이름이 달라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좌극한, 우극한의 시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으면 봐봐. 이 친구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얘는 여기는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보다 왼쪽에서 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서 옵니까? 왼쪽에서 오죠. 그럼 한자어로 왼쪽을 뜻하는 단어가 뭐예요? 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왼쪽에서 오는 극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좌극한이라고 그럴 거예요. 니네 헷갈리지 마. 좌극한은 왼쪽에서 그 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니들 선배들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뒤에 대표형 2번을 풀렸을 때 애들 다 틀리길래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진짜 대표형 2번 할 때 애들 다 틀렸어. 내가 니들 선배들 특히 지금 졸업한 07년생들이 맨날 틀려대가지고 내가 전날까지 뭐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니는 낫겠지. 니는 낫겠지. 아 왼쪽 오른쪽 구별을 못하더라고. 니들 선배들 보니까. 아 진짜 왼쪽 오른쪽 구별을 못하더라고. 그 애들 꼭 있더라고. 진짜 그런 애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니들 선배들 중에.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요 점보다 오른쪽에서 옵니까? 왼쪽에서 옵니까? 오른쪽에서 오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온다. 그러면 오른쪽을 뜻하는 한자가 뭐야? 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파 좌파 할 때 그거랑 똑같잖아. 맞잖아. 우파 좌파도 그거 쓰잖아. 그래서 여기 얘 오른쪽에서 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표현하는 기호가 있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왼쪽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A보다 큰 쪽에서 오니 아니면 작은 쪽에서 오니? 작은 쪽에서 걔를 향해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근데 얘가 출발하는 점이 작은 쪽에서부터라 그랬어. 그럼 아무리 얘를 향해 온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왜? 얘한테 도달을 하는 거지 얘가 직접 되는 건 아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한테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얘가 되진 않아. 다시 뭐야? 얘보단 여전히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극한을 표현하는 기호가 그래서 X로 표현했을 때 얘는 가는 방향이 A를 향해 가고는 있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작다를 표현해주는 기호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작은 쪽에서 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우극한이지. 그럼 응용해봐. 얘는 큰 쪽에서 와요? 아니면 작은 쪽에서 와요? 큰 쪽이지. 그럼 여전히 얘한테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A보단 커요? 아니면 작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X를 가지고 표현할 때 그럼 A보다 큰 쪽에 있다? 아니면 작은 쪽에 있다? 그럼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플러스가 된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우극한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네들 밑에 X쪽에서 가는 방향만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왔을 때 값을 읽어주는 게 함수값. 그게 극한값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우극한 값을 읽는다는 건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의 함수값을 읽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2번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는 걸로 우리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0분까지 쉬었다가 20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이 학기니까 고3에 준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용이 거의 다 수능 문제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내가 조금 더 변형을 해가지고 낸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니네 교재에 있는 것만 다 풀어도 수능 문제 웬만한 건 대비될 거예요. 됐죠? 수능에 있는 것들 많이 수능 출제 경향 많이 반영해서 책 만들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니네 책을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밤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책 내용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뭘 또 그렇게 또 꽁알대. 봐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얘부터 볼게요. 자,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를 조금 쉽게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구하래요.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쳐봐. 여기 문제 딱 읽어봐. 어디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찾아라. 어디? fx가 있는데 어디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 찾으래. x가 몇일 때? 동그라미. x가 1일 때.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극한을 먼저 찾을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극한의 기호부터 써봅시다. 그럼 우극한의 기호는 리미트 x를 갔을 때 1을 향해 가는데 우극한이야.
그럼 뒤에 붙어있는 기호가 플러스가 되어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우극한이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1 플러스로 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 fx를 찾아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보다 큰 쪽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럼 1보다 컸을 때의 함수는 위의 함수입니까? 아니면 밑의 함수입니까? 1보다 컸을 때의 함수는? 1보다 컸을 때잖아. 그럼 1보다 컸을 때의 함수만 여기 둘 중에서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보다 클을 때라고 주어져 있는 함수가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야? 1보다 클 때로 준 것. 위에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쓰게 되면은 실제 함수를 입력할 땐 그래서 x가 그래서 1의 우극한으로 가. 그때 저기 있는 fx가 x 빼기 2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x 대신에 1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x에 1 넣어주면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1 빼기 2가 정답인 거지. 그러니까 계산해봐.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1 빼기 2 하면 돼.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우극한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극한을 똑같이 찾을 건데 그럼 좌극한도 기호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를 잡았을 때 x가 그러면 1을 향해 가는데 플러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이번에 좌극한이니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fx를 바로 쓰게 되면 얘는 1보다 큰 쪽에서만 와야 돼? 아니면 작은 쪽에서만 와야 돼? 작은 쪽. 그럼 위의 함수 아니면 밑에 함수? 밑에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함수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2 빼기 1하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보자. 2 빼기 1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얘가 1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고. 됐습니까? 재미됐어? 그래서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값을 찾는 거고 함수만 잘 어떤 거를 집어넣을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마지막 하나 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되게 중요한 개념 마지막 하나 더 극한값의 존재성까지 얘기하고 우리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한값의 존재성을 얘기할 때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렴한다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양옆에서 이렇게 얘를 향해 왔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옆에서 왔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극한값의 존재성을 얘기해주는 유일한 근거여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옆에서 오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으니까 그럼 그 개념으로 연결지어서 봐봐. 그럼 왼쪽에서 오는 애랑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각각 무슨 극한 무슨 극한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잖아.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딱 만난다는 얘기는 둘의 극한값이 같다란 얘기 아니면 다르단 얘기야? 같다란 얘기죠. 여기까지 연결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극한값이 똑같아 버리게 되면은 얘가 지금부터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수렴한다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파이널로 증명하고 싶은 게 극한값의 존재성인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바로 어떤 거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오른쪽에서 오게 되는 극한값과 우리 왼쪽에서 오게 되는 극한값이 있을 건데 둘이 서로 같으면 돼? 아니면 다르면 돼? 얘네들이 같아서 한 점에서 만나서 수렴하면 그게 극한값이 있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호로 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점의 우극한을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극한값과 우리 한 점의 왼쪽에서 오게 되는 좌극한을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극한값이 둘이 서로 같아버리게 되는 극한값이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는 리미트 x가 그래서 a로 갔을 때 fx가 존재한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좌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면 여기 있는 기호를 뗐을 때 나오게 되는 그냥 그 한 점에서의 양옆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 이게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C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별표 쳐주면 되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정리만 잘 잡아주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해서 여기 EX 얘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이건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 한 개로 왜? 질문 있어? 괜찮아 여기까지는? 이거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여기가 약간 추상적이라서 처음 받아들일 때 왜? 이렇게 생길 수 있어. 근데 그 왜가 생기면 바로 질문해야 돼요. 알겠지? 여긴 추상적이라서 그래 내용이. 알겠지? 그리고 이게 최선이야. 이거를 증명을 해주려면 대학과정 끌고 오면 되는데 니네 그거 하는 순간 멘탈 다 갈려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냐면은 대학교 2학년 수학과 애들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실론 델타거든. 근데 얘네 증명하는 것 자체가 입실론 델타로 증명하기 때문에 아마 멘탈 갈릴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얘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어우 유리함수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좌극함과 우극함만 판단하면 극한값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솔직히 얘기하자. 이 함수에 대해서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 아니면 좌극함과 우극함을 그냥 구할래? 얘 극한값의 존재성을 얘기할 거잖아. 그러면 좌우극한 구할래? 그래프 그릴래? 좌우극한 그리는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파악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 범위 안 찢어졌으면 함수 범위가 찢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 그래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좌극한부터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좌극한이 리미트 그래서 x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갔을 때의 극한값 구해달래. 문제에서 보니까 어디로 갔을 때 극한값 1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니까 그럼 얘가 갔을 때 1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좌극한이라고. 그럼 뒤에 플러스 붙일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붙일 거야?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함수는 찢어진 게 없잖아. 그대로지. 그러니까 누구 집어넣으면 되냐면 얘. 그래서 x-2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고 유리함수니까 그냥 x 대신에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했다.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야? 함수값 구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극한도 똑같이 찾아보니까 그럼 우극한을 똑같이 구해보세요. 그럼 나는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리미트 x가 그러면 1의 우극한으로 가니까 플러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x-2분의 1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그럼 여기다 그대로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 또 똑같이 1 넣으면 되니까 1 빼기 2분의 1이죠. 그럼 얘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1 되니까 결론적으로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네? 그럼 극한값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좌우극한이 똑같으면 극한값이 그 하나로 정해졌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대표형 1번.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부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단 한 번쯤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미적분 1은요.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처음 개념을 학습하실 때는 고난도 문제들까지는 한 번 해보진 않을 테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난도 문제들까지 한 번 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난이도 중짜리까지는 그냥 진짜 외워버리세요. 얘 풀이하는 방법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 그대로 해. 알겠지? 이게 제일 빨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대표형 1번부터 그냥 바르게 바로바로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주는 거야. 참고로 이거 광성고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광성고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안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순서대로 다 보면서 얘네들 판단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파악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기억부터 가봅시다. 그럼 첫 번째 네모. 자, 우리 이 기호 보는 순간 딱 바로 한글로 얘기를 해봐. 이거 한글로 얘기하면 끝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얘기해봐. 어디서의 뭐를 찾아주는 거야 이거? 딱 이 기호 보자마자 어디에서의 뭐 보여주면 돼? 1에서의 한 개? 그걸 좀 바꿔봐. 한 개라는 걸. 1에서의 극한값 찾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억은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기억은 x는 1.
여기에서의 뭐를 찾는 거냐면 극한값을 찾아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니네 딱 보는 순간 바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 그래프를 줬으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보면 2니까 여기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점을 향해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똑같은 한 점으로 떨어지는지를 봐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도 떨어지면서 둘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까? 예, 2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얘네 그래프,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선을 따라서 얘가 그대로 가고 얘가 그대로 가잖아. 됐어? 그럼 선을 따라서 가니까 얘가 지금 현재 둘 다 양옆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향해 둘 다 가고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2라는 목적지는 정해졌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제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집니까? 그러면 여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것도 현재 느낌 왔어요? 그럼 좌우극한이 똑같죠? 그럼 극한값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 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은 값이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뭐야? 1이야? 아니, 그러면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자꾸 2로. 너네 내가 오타를 내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 강좌를 전면적으로 이제 녹화를 다시 하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어? 아, 진짜. 근데 나는 여긴 또 친절하게 1이라고 잘 썼네요. 자, 그럼 여기 1에서의 극한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봐. 여기서 보는 거야. 본의 아니게 니은을 설명을 해버렸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은 여기지. 그럼 이제 좌극한부터 봐봐. 좌극한은 2선 따라가니까 여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우극한은 2선 따라가니까 여기지. 예? 있어? 한 점에서 만나? 1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나요? 좌우극한이? 안 만나지.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그러니까 없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2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얘는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디귿도 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디귿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점에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어디야? 라고 하면은 여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림이 여기밖에 없는 건데 얘는 어디서 잡든지 간에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은 점에서 만나 아니면 안 만나? 그러니까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다 똑같은 점에서 만나죠. 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다 만나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여기는? 있는 거.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5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념을 다시 한번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도 그냥 쫙 다 풀어버리세요. 준비? 3분이면 충분하겠다. 이거 문제 별로 안 어려워서. 시작. 3분만 드릴게요. 해보세요.
어려운 주제들은 아닙니다만 아마 1-2번에 푸실 때 정수 찾으려면 그 사이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정수들이 있을 건데 그거 좀 찾으시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애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부터 문제가 친절하지 않아요. 여기서 변별력을 갖추려면 니네한테 함정 팔 수밖에 없어. 내용이 이 정도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함정을 팔려면 그렇게 파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 풀어보시면 되겠고 3번까지는 금방 푸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능에 잘 나오는 수능 4번 하나 보겠습니다. 대표형 2번 갈게요. 앞에 보세요. 자, 수능 얘가 놀라지 마세요. 이게 2점짜리로 나오게 3점짜리로 나오게 하면 얘는 3점짜리로 나오고요. 한때 이 친구가 4점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냐? AB형 시대. 그 유명한 수준별 수능 시대에는 이게 4점짜리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잘 봐. 대표형 2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제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2번 문제 풀 때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드릴게요. 바로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만 기억해. 딱 하나만. 됐어? 얘네들은 단순하게 뭐 하는 거냐면 암산이 되어야 돼. 그 정도로 숫자가 되게 단순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몇 번 딱 끄적끄적 대보면 끝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몇 번 끄적끄적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걸 바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야. 그림을 그림으로 받아보려면서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해시태그 전략은 그냥 이겁니다. 그림을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림이야. 얘만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궁금해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냥 딱딱 해서 그냥 암산컷 해버려가지고 숫자 찾아서 더해버려. 그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적을 거 하나도 없어. 잘 봐.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잘 보세요. 여기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지금부터 딱 봐봐. 나 이거 30초로 끝낼 거야. 니네도 실제 수능에서 학교 내신에서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은 그 정도로 끝내버리고 빨리 넘겨야 돼, 여기는. 알겠지? 근데 실수 의외로 많이 하니까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얘부터 찾으랍니다. 어디서의 어디 찾아주면 돼요? 얘 칠판 보고 얘기해보자. 얘 어디서의 못 찾기야?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지. 잘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극한이지. 오른쪽에서 오는 거 아니면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그래프 따라 올라가는 거지, 얘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래프 따라서 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봐. 그럼 얘 얼마 향해 가고 있어요? 얘 목적지가 4지. 그럼 다시 뭐야? 실제 이 그래프의 끝이 4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극한값은 그 그래프의 끝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 그래프의 끝이니까 얘는 4.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뭐에 못 찾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죠. 그럼 2라는 점을 끊었을 때 좌극한이면 왼쪽에서 보는 것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 왼쪽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지. 그럼 얘가 가고 있는 최종 목적지를 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얘 최종 목적지가? 2네? 그럼 얘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럼 둘, 뭐 해준 게 답? 끝. 정답은? 정답은? 그쵸?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걸 니네 선배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니네 선배들이 이걸 진짜 못했습니다. 너네는 아니길 바라면서 3분 줄 테니까 쭉 한번 풀어보세요. 옆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쉬우니까 금방 해봐. 준비 시작. 해보세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음 것도 똑같아요. 자, 다음 것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자,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3번. 자, 볼게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이게 수능에 나왔대. 몇 점짜리로 나왔게? 이게 4점? 이었던 시절이 있죠. 4점이었던 시절이 있죠. 나 때. 내가 고3 때. 내가 고3 때는 미적분이 문과로 들어온 지 2, 3년밖에 안 됐을 때라 저건 4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미적분이 문과로 들어온 지 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요즘 3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너네부터는 아마 내 생각에는 3점짜리 문제로 미적분 원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대수가 4점짜리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될 거고 3점짜리로 미적분 원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니네부터는 통합수능이라서. 됐습니까? 어려운 거 그냥 아예 빡 어렵게 내고 쉬운 것들은 그냥 빡 쉽게 낼 거야. 미적분 원의 경향은 아마 그럴 것 같고 아마 니네 학교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제발 부탁입니다. 점수 좀 그냥 니네 역대급 점수를 받아와봐. 이번 중간고사가 제일 쉬울 거야. 알겠지? 광성고 제외하고는 이번 중간고사가 제일 쉬울 거니까 역대급 점수를 한번 받아와 보세요. 알겠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점수 많이 확보해놔야 돼. 그래야 니네 기말고사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아요. 조금 떨어져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에서 확보 잘 해놓으세요. 알겠지? 이번 중간고사가 관건이다잉. 자, 봐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만 알면 되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정의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조건이 있어. 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거 하나만 떠올리고 그대로씩 쓰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가봅시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있다고 주어진 거에 대해서 밑줄. 우린 어디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답니까? 어디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래? 어디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래요? 그쵸?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기계처럼 나와야 돼요. 그럼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구의 값이 아예 똑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좌극한에 있었던 이 친구와 우극한에 있었던 이 친구가 아예 똑같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겠죠. 끄덕끄덕끄덕.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가지고 봤을 때 얘가 우극한, 얘가 좌극한이니까 그럼 함수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게 이 함수 통해서 알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함수 집어넣어서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끝나. 알겠니? 그럼 여기서 보자고. 우극한이잖아. 그럼 위에 함수 써야 돼? 밑에 함수 써야 돼? 우극한이니까 얘는. 위 함수를 쓰게 되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그래서 2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위의 함수. 즉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위의 함수 아니면 밑에 함수 좌극한은요? 좌극한은 아래 함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이렇게 잡아줄 때 나오게 되는 얘 2의 좌극한. 근데 얘는 아래 함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렇게 잡아줄 때 둘에 나오는 값들이 아예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 그대로 집어넣어서 함수값들 계산해주게 되면 걔네 k에 대한 1차식 나오죠. 그거 정리한 게 답입니다. 답은 니들이 채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극한 구하는 거 뭐 하나만 해줄까? 얘만 넣으면 2 다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었던 4, 거기서 2 빼주고 1 더해준 거 하나, 뭐 여기 2 집어넣으면 k-4. 얘네가 아예 똑같다. 이렇게 해서 k값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이 뭔지는 니들이 찾아보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3번 드릴게요. 쭉 풀어봐. 대표형 3번부터. 알겠죠? 쭉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해보겠습니다. 3번 드릴게요.
3-3번이 아마 질문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3번은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표현 하나만 익숙해지자.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fx가 지금 현재 3개의 함수야. 맞아요? 뭐 여기 1번 함수, 2번 함수, 3번 함수, 함수까지 쓰고 싶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함수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위에 거 1번 함수가 x가 0보다 작았고 2번이 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았고 3번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줘야 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3-3번은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바로 어떤 조건이었냐면 이 함수에 대해 나는 지금부터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이거 빨간색으로 쓰는 단어는 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여기 있는 요 리미트 x가 그래서 k로 갔을 때 나오는 fx의 값이 다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거는 봐봐. 이 빨간색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빨간색 해석만 잘해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금방 드러날 거예요. 왜? 임의의 실수 k라는 건 k에 지금부터 제한을 두겠다 아니면 두지 않겠다요?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 숫자가 되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임의의 실수 k라는 건 얘가 지금 이제 아무 숫자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아무 숫자가 되더라도 여기 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존재한다. 이 의미지. 그러니까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극한값 있다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극한값이 있으려면은 여기 함수가 찢어졌던 0과 2에서도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야 된다요?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왜? 그 숫자는 0과 2를 포함하는 숫자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아무수에 대해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했다라는 말 때문에 아하, 그냥 0과 2에서의 나는 지금부터 극한값을 똑같이 찾았을 때 그 극한값이 똑같이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했던 계산 결과가 나오겠다 아니면 나오지 않겠다?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숫자를 채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0과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둘 다 쓰면 되죠. 그럼 0일 때 극한값, 2일 때 극한값이 있다. 이거 보여주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둘 다 쓰면 A, B가 나와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마지막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잡아주었을 때, 그럼 여기 9 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표형 4번인데, 그럼 여기 있는 요 4번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4번도 같이 한번 잡아주게 되면 fx에 대해서 이거 그냥 찾는 거야. 이거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그럼 위에 거부터 우리가 쭉 가보게 되면은 fx부터 우리가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fx가 위아래로 저렇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우리는 1에 무슨 극한 찾아달라는 게 여기 첫 번째입니까? 여기 첫 번째는 1에 뭐 찾아달래? 1의 좌극한 찾아달랍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의 좌극한을 찾을 거니까 1보다 작은 함수 보면 돼? 아니면 큰 함수 보면 돼, 얘는? 작은 함수. 그럼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게? 위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는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그래서 x가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윗함수. 그럼 2차 함수 끌고 오면 돼? 아니면 1차 함수 끌고 오면 돼? 2차, 1차 둘 중에 뭐 끌고 오면 돼? 2차 끌고 오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가 들어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밑에 거는 1의 우극한 찾기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했던 1의 우극한은요. 윗함수 끌고 올 거야? 아니면 밑에 함수 끌고 올 거야? 1의 우극한이니까 얘는? 위의 함수 아니면 아래 함수? 1의 우극한이면 위 함수 아니면 아래 함수? 아래 함수 끌고 오니까 여기는 4-2x. 이렇게 해서 숫자 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 나와요? 안 나와요? 숫자 대입하면? 나오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 재미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값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밑에 2개 있죠? 풀고 끝냅시다. 밑에 2개 끝입니다. 그 2개 풀고 끝낼게요. 준비? 시작! 풀고 끝내겠습니다.